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1월 28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세가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모두 쉽지 않았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의 원인,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코스피는 약 1.7%의 하락이 나왔고 3069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무려 2.5%의 하락이 나오면서 96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배당 정책에 대해서 공시했던 삼성전자 약 2.2%의 하락이 나왔고 83,7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오늘 SK하이닉스는 하락폭이 상당히 컸죠. 약 4.3%의 하락이 나왔고 123,0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2.8%의 하락이 나왔고 반대로 자동차 부품주들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두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좋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늘 네이버의 흐름이 유독 돋보이더라고요. 무려 4%의 상승이 나왔고 35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전고점을 돌파했고 최근 들어서는 웹소설업체 인수, 그리고 빅히트와의 협업 이슈, 여러가지 사업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눈여겨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이 많은 순매도를 보여주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어제와 비슷한 규모로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이 혼자서 물량을 다 받아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폭을 살펴보면 3거래일 동안 130포인트가 내려갔죠.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 1000포인트를 기점으로 코스닥 지수가 약 4%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비슷한 흐름이었고 동일하게 3거래일째 하락이 나오고 있죠. 오늘 현대차도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3거래일째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이버는 유독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고가를 경신했고 35만 5천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8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셀트리온, 네이버, KTNG, KMW, 넷마블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네이버, LG화학, 빅히트, 오스템 임플란트, 삼성전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유독 눈에 띄네요. 마지막으로 개인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SDI,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물산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하고 삼성그룹주가 상위 종목을 다 차지하고 있네요. 자,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 어제 저녁에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를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좋지 못하겠구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먼저 유럽을 대표하는 독일 닥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약 1.8%의 하락이 나왔고 미국 나스닥도 2.6%의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뿐만 아니라 S&P 500 지수 마찬가지로 2.6%의 강한 하락이 나왔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2%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국내 주가 흐름에 대해서 저는 유럽과 미국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럽과 미국 왜 주가에 하락이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 그런 재료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1월 초죠. 1월 4일에 1080원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00원대까지 증가를 하였지만 그래도 미국 10년물 장기 국채금리 어제보다 더 하락한 수치가 나왔고 또 미국의 대표 기업들 실적도 상당히 좋단 말이에요. 자, 잠깐 실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시장 추정치를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테슬라는 비록 시장 추정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지만 그래도 작년 한 해는 처음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에서도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어서 살펴볼게요. 어제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가 촉각을 세웠던 부분이 미국의 FOMC 회의 결과, 여기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에 금리에 대한 문제, 또 자산 매입 축소, 한마디로 긴축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지만 막상 회의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금리에 대해서는 동결했고 또 매달 1200달러의 자산 매입 속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유동성 장세를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긴축과 관련해서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점을 내비쳤고 자산 매입 축소에 대해서 의견을 내비쳤다면 미국 나스닥과 국내 증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까지 주가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특별한 재료, 원인,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흔히 시장이 부러졌다고 하죠. 그렇게 내다보기에는 조금 섣부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볼게요. 작년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을 매수하든지 조금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내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작년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되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은 대응의 싸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때를 추가 매수 기회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할 때 내 자신을 극한 상황으로 몰지 말고 항상 어떤 상황이 와도 심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그런 베이스를 갖춘 상태에서 항상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주식을 매수할 때 21선 혹은 61선 이 두 개의 선을 중심 차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지금 보시는 선과 이격을 많이 좁혔을 때 그때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무리한 비중, 내가 가진 자산이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모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200만원 혹은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면 이틀 전, 어제, 오늘 이렇게 3일간의 강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동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아무리 21선, 61선 그리고 비중 이런 것들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 업황, 과연 지금의 업황에 맞는 종목인지 그리고 실적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인지 이런 기본 베이스가 된 종목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번 한 주간 어려움이 발생이 되더라도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항상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해가면서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사실 이틀 전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하나 매수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 투자를 위해서 접근한 종목인데 지금 약 마이너스 3.5%의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단발성 매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항상 실적이 받쳐주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오면 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과 같은 하락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동요된다던가 정신적으로 힘들다던가 전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극한으로 몰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개선해 보시고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오늘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에 하락이 나왔는데 특별히 금리 인상이라든지 자산 매입 축소, 긴축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고 또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8월에서 11월 초 이때의 구간처럼 박스권을 만들면서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의 문을 열어두시고 적절하게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특별 배당, 4분기 배당과 함께 특별 배당까지 합쳤을 때 약 1,600원 정도의 배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00원이 넘어서면서 시장 예측치를 넘어섰죠.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은 투자권이죠. 그런데 투자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권에 대해서는 향후에 따로 발표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특별 배당, 새로운 주주환원 정책,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었던 배당 금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 현재 약 2.3%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코스피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이 좋지 못하다 보니 동조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의 위치를 살펴봐도 21선 아래까지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다시 21선을 복구할지, 저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어떤 종목을 바라볼 때 그 종목의 업황과 실적, 재료들이 살아있다면 하루 이틀의 흐름이 아닌 전반적인 추세를 보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인데 20년 동안 차트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비록 굴곡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추세를 봤을 때 항상 꾸준히 상승을 보여주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쇼티지 현상, 그리고 특별 배당, 또 새로운 투자권, 이런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왜 주가가 하락하는지 이렇게 수학처럼 연결지어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추세적인 면을 보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제 나스닥의 큰 폭의 하락과 아시아 증시의 하락,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가능성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642%나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 급등의 배경에는 지금 이 종목은 공매도에 대표적으로 표적이 되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직접 공매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당 종목을 꾸준히 매수하였고,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무려 642%나 강한 주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 지금 파산 직전에 몰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방금 보셨던 게임스탑의 1일 거래 대금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단일 종목에서만 33조 원이 거래가 되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의 손실을 방어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종목들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해당 종목에서 무려 33조 원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코스피를 능가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부분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어쨌든 기업의 펀더멘탈, 그리고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면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수의 본격적인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료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을 차분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고요. 강한 하락이 나왔던 만큼 다시 반등을 기대해보면서 언제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